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프리퀄로서 스칼렛 요한슨 배우의 나타샤를 단독 스토리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마블 팬들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모은 영화 블랙 위도우 리뷰입니다. At some point we all have to choose between what the world wants you to be and who you are. 영화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의 창단 멤버인 나타샤 로마노프의 숨겨진 과거를 풀이하는 영화임과 동시에 유일하게 어벤져스라는 팀으로 이름을 날린 위도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성장을 다루는 프리퀄 영화입니다. 또한 엔드게임에서 슬픈 스토리로 사망한 비운의 인물이기 때문에 마블 팬들과 스칼렛 요한슨 배우의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영화이죠.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과 설정들이 겹치는 만큼 이 영화가 나타샤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 블랙 위도우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부분에서 나타샤가 쉴드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MCU 설정으로 적극 활용하여 그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백을 나타샤의 독자적인 스토리로 잘 흡수해낸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MCU 스토리에서 나타샤의 과거 회상을 통해 레드룸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밀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나타샤의 과거 스토리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이자 동료인 새로운 인물들과 제외하며 나타샤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벤져스 멤버들의 화려한 액션과 초능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이 있었던 블랙 위도우가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만의 존재감을 뽐내던 것을 넘어서 독단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스파이의 모습을 통해 어벤져스 멤버들과 항상 비교당하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마스터의 등장으로 블랙 위도우와 대결하는 씬에서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등장씬을 보여준 덕분에 히어로물로서도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잡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이처럼 영화 블랙 위도우는 거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설정으로 좋은 각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잘 갖추어진 튼튼한 기둥에 비해 풀이 방식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우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마블 팬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팬심으로 가볍게 보고 나올 수 있는 킬링타임 영화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MCU의 설정 자체는 정말 잘 흡수한 각본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난잡한 서사를 보여주고 있었죠. 물론 그동안 구체적인 단독 영화 없이 일부 다른 영화들에서 깨작깨작 떡밥만 뿌리다가 한참 뒤늦게 프리퀄 영화로 떡밥들을 회수하게 되면서 벌어진 업보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만으로는 모든 의문점들을 명쾌하게 풀어내기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영화 자체의 스토리 진행이 난잡하다는 의미였는데요. MCU 스토리라인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존 스토리에서 멀어지려는, 즉 완전히 단독적인 영화의 흐름으로 가려는 시도는 보였지만 초반부터 앞뒤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적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잔잔한 분위기의 변화구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이러한 방식은 중반까지 계속 이어지며 혼란스러운 이 스토리라인을 한 번에 정리해줄 해석본들이 후반부에 몰려있다 보니까 빌드업을 쌓아가는 과정은 당혹스럽거나 심심하게 다가오는 등 지루함이 느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블 영화로 비유하자면 캡틴 마블 영화에서 아군과 적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그 잔잔한 타이밍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죠. 게다가 스토리의 집중적인 장면이 아닌 화해하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적들이 들어오는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사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큰 난잡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 그저 팬심으로 보러 가는 영화라고 보이실 테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구사하는 액션이 상당히 클래식한 촉범원의 감성을 띠는 듯 보이다가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처럼 현대적인 스타일의 액션에 번갈아가며 역동적인 액션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1대1 액션부터 공중이나 옥상을 넘나들며 위치의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액션, 그리고 폭발이 난무하는 블록버스터 액션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씬은 상당히 개쩐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서사가 중구난방하여 난잡함에도 킬링타임으로서 즐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스크마스터의 어벤져스 기술 패턴들까지 가미되면서 흥미를 끌도록 만들었죠.
물론 태스크마스터가 임팩트는 있어도 분량이 매우 적다거나 액션씬 중간중간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게 싶은 장면들은 우연히 주변 상황과 타이밍이 맞아서 빠져나가는 무리수도 종종 보이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액션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과 동시에 히어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를 적절한 팬서비스로 만들어내었는데요. 레드룸으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어벤져스라는 가족을 만남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지게 되고, 이번 영화에서는 진정한 동료이자 가족을 만남으로써 한 걸음 더 성장한 나타샤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거듭나는 스토리로 이어지며 자연스러운 MCU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아마도 나타샤는 본인과 같은 고통을 겪은 존재들에게 조금은 더 나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게끔 길을 제시해주는 성숙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더군요. 본인처럼 힘든 경험들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대인배의 모습이 잘 담겨진 기념작이었습니다. 주제의식도 좋고 설정도 정말 훌륭하게 만든 각본이었지만 중구난방 난잡한 스토리로 풀이된 것을 보며 진작에 단독영화를 만들어서 천천히 풀어나갔다면 주제의 가치가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그럼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